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 송전선로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연계입니다. 제가 이거 연급보완제로 외웠었네. 연급보완제로 외웠었네. 연급보완제. 제가. 자, 연계를 한다. 유무과사의 연급보완제, 제가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옛날에. 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제 책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거든요. 여기서 뭔가 외울 거. 근데, 저도 책을 안 보니까 새록새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이게 그거였나 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니면은 또 여기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연급보완제는 연계를 한다. 아까 송전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기하는 부분 생각나고 급전선, 급전지령. 그래가지고 급전선 생각하시면 그거를 지금 뭔가 다시 제어를 해야 되겠구나. 사고가 파급이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제어를 해가지고 파급 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고도화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높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제어하고 이렇게 넓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수 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고 그걸 할 건지를 합리화하라는 얘기죠. 연급보안, 안정도 향상입니다. 안정도. 그 다음에 급전도 제어. 아까 급전도 제어에서, 안전도 급전 제어에서, 이 안전도는 빼고 급전 제어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급전 제어. 왜? 앞에서도 이 급전이 나왔죠? 예? 지금 송전선에 관련된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해야 된다. 안정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해야 되고, 대책을 들어. 그래서 유무과사의 연급보완제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예, 급전도 제어. 그리고 여기서 예급보. 여기서 사실 요 사이에서도 요것들도 이렇게 다 외웠었는데요. 요 사이에다 또 뭔가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되면 됩니다. 요거는 재직고속단으로 외웠었는데, 재직고속단. 이거는 제가 재직고속단으로 외웠거든요. 안정도 향상은 제동장을 향한다. 직렬 콘덴서를 사용한다. 고속도 제표를 사용한다. 소극여자 방식을 사용한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재직고속단. 뭔가 제가 외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무과사의 연급보완제, 재직고속단, 제돌잡이 한나 이렇게 외웠었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예급복으로 외웠었네. 예급복.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키워드, 그러니까 요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딱 넣어놓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딱 하면 이거 딱 써가지고 그냥 딱딱 쓰면은 왜 그 키워드에다 맞춰서 쓰면은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각 문제별로. 근데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외우는 겁니다, 지금. 근데 키워드만 있으면 재직고속단이라고 그러죠. 제동주항기, 직렬 콘덴서, 고속도 제표로, 소극여자 장치, 단락비. 왜? 안정도 향상에 관련된 거,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안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거 TCBR입니다, 이거 TCBR. 예를 들어, 고속 투입의 제동주항기 사용으로 발전기 입출력 차이를 조정한다. 이게 TCBR 아닙니까? 이거고. 직렬 콘덴서 사용한다. 지금 L과 C를 조합을 하는 거니까. 고속도 제표를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주면은 안정도 향상되니까. 소근제장 장치를 해가지고 뭐라고요? 빨리 안정성 있게 전압을 올려주니까 거기서 AVR하고 PAS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해주면 되고. 단락비를 크게 한다. 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성정수를 크게 하라는 얘기죠. 발전기 특성정수가, 관성정수가 크다는 거는 내가 어떤 충격에도 민감하게 견딜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기기들을 그렇게 좀 더 채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팩치 설비를 시계통에 적용해라. 팩치도 들어가 있네. 나중에 안정도로 들어가면 팩치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안정도 나왔다 그러면 팩치 다 때려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안전도 급전 제어. 여기서 이제 급전 제어를 하면서 나오는 게 예급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고, 파급, 시스템 붕괴죠. 파급이 되지 않게끔 아까 보수계획의 실시 방법과 합리화되어 있고 급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사고 났을 때 송전선에서 연계해서 뭔가 퍼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방적으로 제어한다. 예방제어, 복구제어,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입니다. 예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게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루프제어처럼 해가지고 여기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미리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예? 뭔가 아까처럼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긴급제어는 그 긴급한 상태에서 딱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급하게.
예급복으로 제가 외웠습니다. 예긴복으로는 좀 안 되고 예급복은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그 다음 복구를 합니다. 사고 났으니까 기급제에서도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예방은 좋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제어를 해주든가 거기서 안 되면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급복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죠. 요거도 보시면은 뭐 안전도 급전이라고 딱 돼 있는데 전력 개선에서 자료 취득해가지고 안전도 감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전도 제어 부분이 있죠. 복구 상태 이 부분이 끝으로 갔으니까 복구 상태고 여기 예급복입니다. 예급복. 그럼 여기서 뭡니까? 안전도 감시를 해서 정상 상태에서 안전도 평가를 해서 예방 제어를 하고 긴급 제어를 하고 복구 제어하고 이런 부분 전력계통에서 스카다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나중에 쉽게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림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에서 여기 보시면은 주파수 저하가 되면은 요만큼에 더해서 들어가서 1단계 부하 제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UFR 부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 부하 제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때는 주파수가 살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뚝뚝 떨어지는 데서 뭔가 1단계 부하 제한에서도 이게 주파수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왜? 부하를 조금만 죽였는데도 얘가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그러면 여기서 2단계에서 부하 제한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3단계 부하 제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 나가는 얘기죠. 부하 제한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떨어져 나가는데 부하 제한을 해가지고 UFR을 해가지고 언더 프리퀀시 릴레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파수가 떨어지죠. 그럼 부하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떨어져 버리니까 주파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계통이 다 죽지 말자 이겁니다. 다 죽지 말고 몇 사람 잘라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 제한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서 원래 주파수대로 시간이 여기 시간이 저하되면서 주파수가 요겁니다. 요게 지금 주파수 부분이 딱 맞는데 요 시간 이걸 딱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예? 여기가 60Hz고 밑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했는데 요걸 시간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가 60Hz고 여기가 59Hz고 밑에다 X축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위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다 써주십시오. 60 여기 59.5 59Hz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에서도 요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 앞하고 똑같거든요. 앞에도 나왔었죠. 유무가사히 또 나오는 겁니다. 유무가사히 볼까요? 유무가사히 뭐 또 얘기합니까? 유효전력 하면 뭐라고요? 계통의 동요방정시. 그리고 무효전력 하면 전압 나오고 그리고 과부하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파급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파지는 게 뭐라고요? 연급 보완제 연계를 하라고요. 급전선 연급 여기 저기가 빠졌네. 보수기획과 그 실시방면 한내는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체 안정도 향상 대체 그리고 연급 보완제 급전도 제어 안전 급전도 제어 여기 있네. 여기 안전도 급전 해가지고 예급복 나오면 앞에 거하고 좀 형태는 똑같은데 좀 빠졌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모범 답안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범 답안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저도 요것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문제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걸로 써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예비력 부분은 나옵니다. 요거 예비력도 보시면은 설공운 전대 순여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채워서 올라가야 되니까 기준을 저는 밑으로 잡은 겁니다. 수요에 대해서 설비 예비력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칸을 하고 요걸 뺐습니다. 설비 예비력 6개 줄을 쳐가지고 밑에는 수요고 그 다음에 6개 줄부터 전 6줄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설, 공, 운, 전대 순여대 급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계급대 여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설공운 전대를 그냥 외우다 보니까 설공운 대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설공운 전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셔도 되고 계급 대여순. 계급 대여순도 괜찮거든요. 외우고 쉽지 않습니까? 계급 있고 그 대여순 있고. 네? 자, 설공운 전대는 제가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하고 설공운 전대로 했냐면 이건 운영예비력이고 이건 운전예비력이거든요. 설공운 대신 설공연 전대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운영하고 운전하고 제가 운전이라고 설공운 전대 하면서 아 이거는 운영이고 이거 뒤에 거는 운전이다 이렇게 저는 딱 외워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설공운 전대. 그래서 아 이 앞에 거는 이 운전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뭔가 틀릴 거 아닙니까? 얘는 운전이고 얘는 운영이다. 이렇게 외워버렸습니다. 설비예비력,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 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 그리고 계급 대여순. 계급 대여순. 계획정비를 하고, 급전정비를 하고, 계급 대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대기가 있으니까 여기 대기죠. 여기 정지 똑같으니까. 정비, 정지, 정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설공운, 전대, 계급, 대여순. 그냥 정비하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비력 쭉, 밑에는 같으니까. 쭉. 그리고 아까 뭐라고 순동예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뭔가 순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이 부분을 다 합한 게 운전예비라고 하고, 거기에 대기정지가 돼 있고, 이 대기정지는 빼더라도 그 대기정지 돼 있는 게 대기예비력이 되는 거고, 운전예비력하고 대기예비력을 합하면 운영예비력이 되는 거고, 요때 급전정지가 돼 있는 것까지 해서 공급예비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계획정비까지 돼 있는 걸 포함해서 설비예비력이 되는 거고,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공급 능력은 급전 정지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공급 능력이 되는 거고, 요게 설비 예비력이 전체 설비 용량에서 최대 수요에 대해서 요만큼 여유가 있는 거니까 설비 용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 보시다 보면 쉽습니다. 키워드만 아시면 설공운, 전대, 계급, 대여순. 요거 잊지 마시고 10글자입니다. 설공운, 전대, 계급, 대여순. 딱 10글자로. 그래서 요거 지금 빼버린 건데 나중에 요거 밑에를 또 못 씁니다. 개념을 안 잡아놓으시니까. 요 앞에 두 개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만 쓰셔도 됩니다. 이 10글자만 제대로 쓰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비력에서. 자, 설비 예비력은 뭐라고요? 설비 용량에서 최대 수요를 뺀 게. 최대 수요를 뺀 게 이 설비 예비력 아닙니까, 지금. 그림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 그림만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 또 앞에 배웠던 거 또 나오죠? 야,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스카다 쪽에서 뭔가, 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아까 모델링이 어렵다고 그랬죠? 뭔가 이제 자료를 취득해서 모델링 한다면 거기서 뭔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예방을 해가지고 예방제어를 하는 거고, 여기 시스템상에서 들어온 거는 정상 상태에서 뭔가 모델링 했던 거에서 거기서 사고 나면 긴급 상태에서 긴급제어로 들어가는 거고, 그 긴급제어가 끝나고 나면 복구제어에서 복구 상태가 끝나면 다시 전력계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게 안전적 급전을 설명할 때 요 그림, 아까 거기서 이런 그림들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딱 가운데 센터가 있고, 이쪽은 뭡니까? 정상 상태에서 뭐 상정사고를 하는 거고, 여기는 예급복에 올라간다. 대충 형태만 맞춰주셔도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이제 요거 이제 듣고, 아, 요 그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보여집니다. 그림이. 자,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렵습니까? 아까는 3단계가 없었죠, 분명히. 그림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네, 책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도 위에 있습니다, 책에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그 앞에 있던 것도 반복해주고 또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 또 반복이니까. 예급복입니다, 예급복. 긴급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긴급하게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파급을 하지 않도록 전원을 제한한 다음에 부하 제한하고 해서 시스템 분리한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그냥 절차인데. 여기는 복구 제어니까 복구하는 거죠. 전원 복구하고 송전선 복구하고 그 다음에 부하 투입하는 거고. 복구하는 거니까 다시 살리는 거니까. 살리는 건 어떻게 살립니까? 전원 살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송전선 살리고 그 다음에 부하 집어넣으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다 정전됐으니까.
정전된 상태에서 살리는 거 어떻게 살리냐 이거죠.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캐치해 나가시면 된다 이거죠.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는 키포인트, 예급제요, 긴급제요, 복구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만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것만 해드리고 그 중요한 걸 머릿속에 넣게끔 계속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게 맞는지 이걸 보면서 자꾸 이해하면서 이건 뭘까 이렇게 하면서 밑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이거 지금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막 스킵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전선의 커피시턴스. 자, 뭐 몇 개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SSR 현상이 뭐라고요? 여기 나왔죠. 네, 저주파 동요에 의한 공진 현상. 저주파 동요 딱 나오니까 PSS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SSR 현상에 저기 뒤에 가서 보시면 TCSC나 PSS가 나옵니다. 대체계. 요거 25점짜리로 바로 1년 전에 나온 시험입니다. 작년에 25점짜리 요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냥 걷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 내용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자,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만. 어떻게 해요? 발전기하고 송전선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이런 발전기 터빈 보일러 이런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상호 교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이 터빈이 축이 비틀리는 겁니다. 뭐니까 외부의 전기적인 부분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저주파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 저주파 에너지가 자꾸 이 터빈축, 이 쇳덩어리에 연결이 되다 보면 이 쇳덩어리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얘가 축이 탁 비틀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이죠. 외부에서 어떤 공진현상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노이즈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저주파로 진동하는 상태, 저주파 축 비틀림 상태다 이거죠. AM이다 이거죠. AM은 이렇게 크기는 작지만 이게 파장이 깁니다. FM은 이렇게 됩니다. 힘이 쫙 통통통통 때리는 거 얘는 축 미는 거다 이거죠. 천천히 밀어도 길게 밀다 보니까 얘가 응력을 받아가지고 열응력을 받든 뭘 받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축이 비틀어집니다. 이 사진을 봤더니 축 앞에 대가리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전진단할 때 봤던 거는 발전기 축 크랭크가 발전기 있죠? 안에 이렇게 축 크랭크가 있죠. 이게 뛰쳐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야 지금 어떻게 이걸 뛰쳐나왔지? 그런 것도 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도저히 기계적으로는 저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뛰쳐나오더라고요. 힘에 의해 가지고 얘가 견디지 못하니까 얘가 뭔가 이제 풀려 나왔겠죠. 견디지 못하면서 이게 힘을 받으니까 얘가 풀리면서 얘가 벽을 치고 튀어나왔겠죠. SSR이 발생하는 원인 공진이라고 그랬죠. 수차형 발전기, 터빈 발전기. 예. 수차형 발전기가 있고요. 터빈 발전기가 있는데 요거는 직렬 공진이 일어나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요거는 고정자에서 요것도 직렬 공진인데 뭡니까? 똑같은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왜 직렬 공진이냐? 바로 연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들어오니까 직렬로 연결돼서 공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병렬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왜? 축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외부에서부터. 1선지락, 2선지락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전압의 파형이 외형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하면서 SLR이 발생한다. 여기 보시면은 인계속도에 의해서 차동경진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차량 발전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인계속도 부분의 공진은 좀 덜 일어납니다. 왜냐면 전격 속도가 있고요. 인계속도가 지금 위에 있거든요. 수차형 발전기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버히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인계속도, 무구속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근데 터빈 발전기는 처음에 이제 기동하면서 그 인계속도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계속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지나갑니다. 얘네들이 인계속도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좀 올려놓고 몇 시간 한 다음에 여기도 지나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죠.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있나요? 빨리 지나가려고 하죠. 밤에 같은 데 안 가려고 하고.
터빈 발전기, 차동 공진, 역상운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 개념은 그거니까. 송전선의 직렬 캐패시턴스. 얘도 직렬입니다. 다. 직렬 공진입니까? 뭡니까? 공진이 일어나는 건 L과 C가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공진이 아닙니까? L과 C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 보시면은 얘는 수차 발전기 터빈 아니에요. 수터송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수터송.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송전선. 이게 송전선. 그리고 이게 제돌잡이 B가 안남부였나? B가 안남부, 제돌잡이 안난, 뭐 이렇게, 제돌잡이 안난, 뭐 이렇게 내웠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B가 안남부로 외웠습니다. 이게 수토성으로 외웠고요. 수토성. 앞에 거를 해가지고. 그냥 아예 외워버릴 때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송전선, 이렇게. 수토성. 이거는 수토성으로 하게 되면 일단 외우시겠죠.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송전선. 네, 직렬 캐패시턴스에 의한 차동 공진이다. 다 차동 공진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죠. 차동 공진이 어디서.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왜?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축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이 발전기 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수차 발전기 연결되어 있고요. 터빈 발전기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나오는 게 보면 뭐냐. 아까 전기 시스템하고 기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터빈 쪽에 축에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터빈 축하고 발전기 축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터빈 쪽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왜? 그게 밖에서 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뭡니까? 발전기 이후부터 오는 겁니다. 그 발전기 이후부터 보니까 어디서 오냐? 그러면 수차 발전기에서 오거나 터빈 발전기에서 오거나 송전선에서 온다 이거죠. 터빈 축이 휘는 거니까.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전기 시스템, 여기 있죠. 발전기와 송전선으로 구성된 전기 시스템이 발전기 터빈 보일러로 구성된 기계 시스템과 발전기 터빈 보일러, 이 부분이 기계 시스템인데 뭐예요? 보일러는 뭐 축이 뒤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축 비틀림이라고 그랬으니까 터빈의 축이 비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빈의 축이 비틀리니까 뭐라고요? 발전기하고 송전선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 시스템에서. 그래서 원인이 뭐냐? 수토송이라고요.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송전선. 근데 뭐라고요? 다 직렬이라고. 직렬 공진이 일어난다고요.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외우실 때 지금 SSR 나오면 저는 수토성 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점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외운 거가 생각나는데 이 안에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거를 못 외웠습니다. 요거를. 키워드만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키워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아, 요거만 썼더니 점수가 작았구나. 왜? 이 설명을 좀 여기를 써줬어야지만 되는데, 요거는. 근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본 개념만 잡아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시자는 얘기죠. 이것도 안 쓰면은 이 뒤에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컨셉부터 잡고 가자는 얘기죠. 수토성, 그 다음에 비가 안남부로 였습니다. 비가 안남부. 자, 안남부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안남부. 그 다음 제돌잡이 안남 뭐 이렇게 역재선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또 보면 됩니다. 이게 비가 안남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가 파괴된다. 과부하 현상이 발생된다. 과하면은 과부하 아니면은 뭐 이런 겁니다. 비가 안 정도입니다. 무조건 안 정도가 떨어진다. 난조가 발생한다. 부재동 현상이 발생한다. 어렵지 않죠? 비가 안남부, 비틀림 현상이 발생한다. 뭐죠? 과부하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도가 저한단다. 난조 현상이 발생한다. 부재동 현상이 발생된다. 이게 지금 안정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축이 틀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고가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건 안정도 쪽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교에 관련된 거를 딱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만 넣었습니다. 안남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키워드를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뭔가 답안을 쓸 수 있는 것만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럼 영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수차 발전기 대책이 있고 화력 발전기 대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뭡니까? 최신 방법에 의한 대책이 있고요. 최신 방법의 대책에서 뭐라고? TCSC하고 PSS 나온다고요. 최신 방법이. 이게 패치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수토송이었죠. 수토송에서. 이게 송전선로 쪽에 가는 겁니다, 지금. TCSC가 뭡니까? 송전선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차 발전기에 대한 대책, 화력 발전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송전선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차 발전기 또 보면은 제가 제돌잡이 안난으로 지금 아까 외웠다고 그랬죠? 수차 발전기. 돌, 자, 비, 안, 난.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수차 발전기 제돌잡이 안난. 제동건선은 돌긋긴 수차 발전기에 자극면에 설치하다 보니까 비돌긋기 특성에 가깝게 한다. 이게 돌긋기죠. 수차 발전기는 돌긋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돌긋기라는 건 크다는 얘기입니다. 돌처럼 이렇게 톡톡 튀어나왔다는 건 비돌긋기는 뭡니까? 이거 작다는 얘기죠. 작다. 원형으로 작은 걸 비돌긋기라고 합니다. 왜? 튀어나오지를 못했으니까. 제동건선을 돌긋기인 수차 발전기에 자극면에 설치함으로써 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에 뭐를요? 요 사이에다가 제동건선을 갖다 튀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뭐라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안정도를 높이고 난조를 방지시켰다 이거죠. 그렇게 외운 겁니다. 수차 발전기는 제돌잡이 안나.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지? 뭐로 했었는데? 예. 임항, 이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임계속도로 해가지고, 항장력 증대하고, 저기를 외웠습니다, 이거를. 이건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외웠던 거를 다 생각을 안 해가지고, 요것도 보시면, 임계 스피드. 중요한 건 아까처럼 화력발전은 뭐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임계속도를 지나서 전격속도로 올라가니까 임계속도 이상으로 무조건 달려가야 되니까 임계스피드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전격속도는 임계스피드 이상일 거. 이거. 그리고 차동공지는 항장력이 증대해야 된다. 항제전, 제가 볼 때 항제전, 뭐로 외웠던 것 같은데, 항장력을 증대하고 제동건선 설정, 여기도 제동건선이 있으니까, 전류를 흡수시켜가지고, 아까 이 제동건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서 지금 자석이 발생되지 않는가. 여기 전류를 흐르면서 그거를 반대로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돌면서 이걸 뭔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지지압 밑에, 이 슬로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에 요거를 나가지 못하게, 제동건선이 나가지 못하게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거든요. 쐐기를. 왜, 캡을 이렇게 막아놨어도 보면은, 돌면은 탈락해서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겉면에다 뭘 넣고 쐐기를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겉에 카바를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슬로키가 바로 그겁니다. 슬로키에 지지하는 그 옆에다 막아놔가지고 지지를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끔 하네, 그 밑에다 제동건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류를 흡수시켜서 요쪽에 발열이 나는 거, 고정자 담부 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동건선에서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제전 발력임으로 했던 것 같은데, 발력임, 여기 있네. 발력임이네. 이제 생각이 나네. 항제전 발력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역상, 전류, 그리고 임계속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왜? 올라갈 때 임계속도를 지나간다면서요. 그 임계속도를 지나갈 때 조심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임계속도에 가지 않게끔. 왜? 떨어지지 않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키워드를 외운 겁니다, 사실.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키워드를 외우다 보니까 그냥 항제전 발력임 외우다 보니까, 그거지. 이거 수토송이지. 그러면 여기는 3개고, 여기는 축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걸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 문제도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개 문제를 만들 때, 아까처럼 제가 이제 조금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길이 보이듯이 그런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그게 요령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낫다. 제가 SSLR이 나오면은 분명히 저주파 동요 현상이기 때문에 PSS하고 TCSC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림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TCS하고 PSS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 쪽에 PSS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송전선로 쪽에 TCSC가 나오는 거고, 여기 발전기 쪽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송전선 쪽에 대한 대책도 되지만 수화력 발전기 PSS를 된다. 이건 지금 발전기 쪽에 대한 대책은 PSS를 설치하는 거고, 이 TCSC는 뭐라고? 송전선 쪽에 대책하는 거고.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문제의 정의도 뭐였었냐면요, 이겁니다.
발전기와 송전선으로 구성된 전기 시스템이, 기계 시스템이 뭐다? 발전기, 터빈, 보일러로 된 거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기계적인 이 발전기하고 터빈의 축이 뒤틀리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축이 뒤틀렸으니까 이게 내부에서 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왔다는 얘기죠. 바깥에서 온 송전선과 발전기. 발전기 뭐냐?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그리고 송전선에 다 직렬, 차동 공진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도 보시면은 제동전류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제동전류도 요거 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뒤에 내용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키워드를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수토성, 그 다음에 비가 안남부 어떤 영향을 있냐? 비틀림이 생긴다 이거죠. 과가 뭐라고요? 과부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틀리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안정도가 저하되죠. 난조가 생기다. 얘가 비틀리니까 막 헌팅이 일어나니까 부재동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죠. 예, 난조, 부재동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PSS라고 얘기해. 송남부죠. 소국여자 장치에 난조, 부재동에 의해서 한 거 PSS니까 요거 영향에 대한 대책은 PSS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럼 뭡니까? 화력발전 쪽에서 대한 대책. 수토성이니까 이거 수력, 화력, 그리고 송전선에 대한 수차발전기, 터빈발전기, 이 부분이 아까 터빈발전기가 화력발전이니까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하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돌잡이 안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항제전 반력임. 이렇게 올 거. 그리고 제가 애운 거로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애울 필요가 없지. TCSC하고 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얘가 끝나더라 이겁니다, 지금. PSS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나왔던 거니까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남부죠. 예? 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딱 PSS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송남부저가 나와야 된다고. 정의를 설명할 때, 이 소국여자 방식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국여자가 스포츠카에 이게 민감하다 보면 좀 밟으면 두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조가 생기더라 이거죠. AVR 응답 속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AVR 2차 측에 여자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AVR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이 소국여자 방식 때문에 여자기가 드르륵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쪽도 드르륵 올라가면서 이 개통 쪽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요. 발전기를 그려놓고 여기는 개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통의 전압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기준점을 받고요. 거기서 기준점보다 차이가 나는 지점을 이 AVR에서 딱 생각하고 있다. 100V인데 여기 99V가 들어왔습니다. 1V 차이 났죠. 1V 더 올려. 이겁니다. 그럼 여자기가 1V를 올리기 위해서 계좌전류를 증가시켜가지고 여기 발전기에서 전압을 올립니다. 그럼 1V가 올라갔으면은 1V가 오는데 1V 올려 했는데 얘가 10V로 올려버린 겁니다. 소국여자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1V 올려라고 하는데 이 변화율을 보고 얘가 막 달려가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벌써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지금 갑자기 100V가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여기 또 와서 이제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빨리 내려. 그 이 올라간 놈을 빨리 내리려니까 또 빨리 내리니까 얘가 또 빨리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난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 PSS에서는 막 제동이 잘 안 되죠.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 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FPW라고 제가 했죠. FBI, WPF 저는 FPW로 그냥 외웠습니다. 네, FPW를 해가지고 외웠는데 그 세 가지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좀 멈추게끔, 야, 너 그거 아니야? 조금만 더 들어가. 얘가 보통 요거 한 10% 정도의 입력을 집어넣습니다. 10% 정도 입력을 넣어서 얘 소국여자가 되지 않게끔 뭔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PSS가. 그래서 이 PSS는 어떤 때 하냐? 50만 kW. 그러니까 50만 kW, 그러니까 500MV짜리. 예. 그게 50만 kW거든요. 네. 예. 이게 신뢰도 품질 기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0만 kW고 500메가와트 이상에서는 무조건 PSS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PSS가 설치되지 않은 발전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논문을 쓰면서 이제 발전소에 가서 이걸 시험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자, 그거 하고 이제 뭐 요거 지금 FPW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보조 안정화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컨셉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여기서 뭐 이거 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을 가면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요거는 FPW다. 그냥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PS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부재중 현상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재중 현상을. 아까 제동이 잘 안 되는 걸 제동이 잘 되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서 포지티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네거티브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이 불안정 영역으로 PS 설치 전에는 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되게끔 맞춰진다. 부제동이라는 게 제동이 되지 않고 자꾸 커지는데 그걸 제동이 될 수 있는 이 댐핑 영역을 포지티브로 바꿔주는 역할이 그 PSS 역할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 FPW에 대한 것들을 보조 안정화 신호로 해서 위상지연 보상하고 동쪽 작용력을 안정 영역에 한다. 이게 동쪽 작용력이 이게 댐핑이라는 이 댐핑 시켜주는 동쪽 작용력이 불안정한 쪽에 돼 있는데 이걸 안정화돼 있는 쪽으로 이제 넘겨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재중 현상을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로 외웠습니다.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자, 보시면은 다른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발전기 계자건선의 인덕턴스. 인덕턴스에서 계자 전압을 변화해서 인계자, 자속의 인계자 위. 아까 보면 위상지연이라고 나왔죠, 분명히. 인덕턴스에 의해서 계자전압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계자전압 변화되는 인계자, 자속의 응답이 지연돼서, 인계자 위진동, 위상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진동,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뭐라고, 동쪽 작용력. 지금 아까 여기 나오는 게 동쪽 작용력 아닙니까? 그 키워드만 딱 외우는 겁니다. 위진동은, 이건 동쪽 작용력이요. 위진동 작불부, 작용력이, 지금 뭡니까? 작불부. 불안정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작불부.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진동이 증가되니까 이걸 부재동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재동 현상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재동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가는 게 이제 PSS의 역할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그거만 쓰시면 이 내용 다 써지거든요.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진증거제 볼까요? 변진증거제.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이것도 알죠? 1+TS 여기 1+TS 분의 뭐 워시아웃 필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쓰라고 해도 저는 요구 이상밖에 못 쓰겠더라 이거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향후 전망.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은 틀려진데 얘가 어떻게 했더라? 계자건선하고 이제 아까 보시면 뭐냐, 인덕턴스하고 계자건선 쪽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왜냐면은 계자 쪽에서 소국 여자 때문에 계자 쪽에서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막.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전기 계자건선의 절연을 강화하고 계자 시정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면 이게 막 늘어나니까 이 시정수를 작게 한다는 건 시간 지연 정수를 작게 해서 뭔가 넘어가는 부분을 작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고속도 디지털 제어 장치 아까처럼 막 이게 뭔가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뢰도가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SVC, 팩츠, 고속 밸브 제어 등 기타 안정화 장치하고 협조 등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답안에 더 쓸 게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 요 책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더 쓸 내용들이 다른 답안지를 보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본 컨셉은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504페이지까지 해서 504페이지 28번이죠? 거기까지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번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서 29에서 37이죠? 한 9개 남았네? 그 9개 하고 발전 쪽 들어가서 좀 빨리 끝내는 식으로. 발전은 무조건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발전은 이것처럼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연속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뭐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뭐 Q는 A, V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베로니의 정리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키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 개통공학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럼 발전공학이 여기까지 갈지 하여튼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또 200문제 또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책은 가져오시고 그 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